자, 첫 번째 키워드 열어주시죠. 자, 출판사의 숙박업. 최희정 기자의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문다혜 씨가 설립했던 출판사의 그 용도 목적에 숙박업 등록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출판사를 숙박업으로 숙박업으로도 썼다. 활용할 수 활용할 수 있도록 있도록 용도를 같이 기재해 놨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네. 이 박성민 의원님. 네,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출판사를 설립했다. 이 시점이 2022년 1월경인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22년 2월경에 숙박업에 이 법인 목적을 추가로 등록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뭐 논란을 빚고 있는데 이게 뭐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이 문다혜 씨가 뭐 개인적으로 해왔던 어떤 뭐 숙박업에 대해서 절차적인 사안들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다만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뭐 각 시도에서 뭐 구청에서 지금 조사를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정말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네. 본인이 물어야 할 법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절차를 진행되는 과정들을 지켜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불법 숙박업 이야기가 끊이질 않네요. 제주도, 그다음 영등포구, 그리고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가 연희동? 예, 연희동 출판사죠.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일단 그 출판사 법인에 네. 우리가 법인의 목적사항으로 숙박업을 추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알려주는 정보값은 두 가지예요. 첫째로 문다혜 씨는 이 숙박업을 진지하게 업으로서 영위할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집에 방이 하나 남아서 에어 땡땡땡 같은 데 네. 등록해가지고 잠시 뭐 방을 세놓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게 업으로 할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진지하게 업으로 할 생각이 있었으면은 왜 관광 숙박업이나 농어촌 민방업 같은 거 등록을 해서 영위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 저는 몰랐다고 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 시설로 취득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 그 관광 숙박업 등록이 안 됐을 거고 그러면은 등록이 안 됐는데도 그냥 영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거고 그 제주도에 있는 주택도 아마 지금 관광 숙박업 등록이 안 되는 대상인 걸로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문다혜 씨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서도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하면서 숙박업을 영위했던 것이 아니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출판사로 쓰면서 목적에다가 나중에 사후에 이제 출판사로 일단 차려놓고 사후에 숙박업을 등록하는 것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건 가능합니다. 법인의 가능하고. 목적 사항에는 법인이 뭐 한 가지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추가는 할 수 있는데 이미 2022년에 그렇게 추가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유의미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연속선상에서 파악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신 것 같은데 이 어제 국회 문체위 국감에서도 문다혜 씨 얘기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문체부에서는 공유 숙박은 모두 불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런 계획도 같이 밝혔는데 이 영등포에 있는 문다혜 씨 오피스텔과 관련해서도 경찰 지금 내사 착수했고 제주 경찰도 관련해서 조사 일정 조율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기현 위원장님 경찰 수사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뭐 문제 제기가 됐고 공중위생관리법상의 허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적법하게 이 숙박업소를 운영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만약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처벌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처벌 받겠죠. 그리고 이런 이 허가받지 않은 공유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 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 있고 상당히 또 양형 자체도 가볍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도 아마 만약에 불법이 확인된다면 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근데 과연 이제 뭐 이게 우연한 기회에 지금 문다혜 씨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느냐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다혜 씨가 지금 사실은 공인도 아니고 무슨 대통령의 자녀로서 공적 관심의 대상인 건 맞지만 네. 한 개인으로서 위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져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관심과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조금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수사와는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문다혜 씨 저 부분은 전 처음에 실수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윤건영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숙박업으로 한 것이지 별장이 아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실수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숙박업을 법인에 등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숙박업, 공유 숙박업 이런 거는 법인에 등록이 안 됩니다. 그건 이미 인허가 절차나 등록이 돼야지만 법인 등기부에 사업 목적 변경이 가능해요. 근데 저 부분은 그냥 가능하거든요. 신고 업무이기 때문에. 네. 근데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상당히 신고적 절차가 까다로워요. 뭐 요건적 사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큰 건물이 하나 있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면 저걸 등록했다는 거는 사업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뭐 글쎄요, 뭐 의도적인지 모르지만 속인 꼴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저렇게 공유민박이나 도시민박은요, 사실은 본인이 거기 거주해야 돼요. 주민등록에 거의 이전돼 있어야 되거든요. 실거주. 예. 네, 실거주가 돼야 돼요. 6개월 이상. 그런데 제주도는 실거주 안 돼 있죠. 네. 그다음에 여기도 오피스텔도 실거주가 안 돼 있어요. 업무용이에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애당초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이분이 그 태국에서 오시고 나서 주민등록을 양평 다가구 주택에 해놓습니다. 그리고 사신 거는 청와대에 들어가 사세요. 2년 넘게 사시죠. 근데 그렇다면 이건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나오셔가지고 전셋집 4억 8천짜리를 얻어가지고 거기에 또 거주하신단 말이죠. 그때 주소를 이전해요. 그렇다면 주민등록법 위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허술하게, 물론 저는 아주 고의적으로 했다고 보지 않지만 네. 어쨌든 허술함이 우연히 너무 겹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경률 회계사도 이 부분을 바로 지적했는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그렇지만 이때는 양평동 숙소를 매입하고 할 때는 그런 명목으로 본인이 청와대 들어가서 살 때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우리 딸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좀 기거할 곳이 마땅찮아서 청와대에 같이 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사건이 드러나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계속해서 이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문다혜 씨에 대한 얘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몇 번째 불법 숙박업과 관련된 집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놀랄 따름인데, 하여튼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고, 뭐 수사도 진행된다고 하니까 수사 상황도 한번 계속해서 잘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